자,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32페이지. 자, 아까 하려던 거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제가 이따 시간을 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중하자. 피곤함 다 풀었지? 쉬는 시간.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집중합시다. 자, 이제 요 작품은 시간은 잴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휘 같은 거. 특히나 이게 반복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임금과의 관계, 그러니까 장군이 나오고 혹은 뭐 충신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소설류들이 주제에 따라서 정리가 돼 있잖아. 이런 소설에 이제 주로 나오는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쉬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아는 거잖아. 이제 상을 임금이라고 하는 거 누가 몰라 할 수 있지만 매번 반복되는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뭐 아는 거는 반복 복습이고요. 모르는 거라 할지 아는 거든 모르는 거든 필기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넣고 그걸 통해서 빠르게 읽는 연습 되게 중요하니까 알든 모르든 체크하세요. 자, 페이지 33페이지에 작품 분석이라고 해서 박스 있죠. 거기다가 우선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자주 나오는 어휘는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놓은 어휘들을 보시고 어려운 어휘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자주 나오는 어휘. 고전 산문을 읽을 때 막히면 안 되는 어휘, 이런 어휘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걸 먼저 필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안다는 전제하에 필기하면서 외워버려. 이거 집에 가져가서 복습 물론 하겠죠.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아우, 우리 수기파 애들 예쁜 애들이잖아. 하겠죠. 하겠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즉석에서 외우는 게 제일 좋은데 집중해서 막 외워버리면 바로 외워져. 우선은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기억 안 나면 작품 분석에다 필기했잖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단어더라? 무슨 단어더라? 이러면서 빠르게 읽는 연습.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몰라서 못 읽진 않는다. 매번 나오는 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연습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지?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지문을 보시면 자, 지문에 쭉 둘, 넷, 여섯, 여덟, 15줄 정도 내려오시면 15줄 내려왔어요. 자, 저 끝에 몸을 날려서 옥문을 깨치고 걸레에 들어가 상을 뱉고 청제한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옆에다 써두세요. 자, 상, 임금이라는 뜻이고요. 아주 많이 볼 겁니다. 임금 혹은 왕 혹은 뭐 상이라고 할 때 황상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니면 주상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아니면 황상 말고 황제 어떨까요? 혹은 천자는 어떨까? 다 같은 임금이에요. 한 소설에 얘는 안 그랬는데 얘가 안 그랬을걸? 아마 한 지문에 상이 나오면 임금이라는 표현이 상이 나왔으면 계속 상이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 상이라고 얘기하다가 저 뒤에 가서 주상이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황제라고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야를 우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항상 물론 천자는 중국의 왕을 지칭을 할 때 천자라고 하지 우리 임금한테는 뭐 쓰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외워가면서 볼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줄거리를 원하는 건데 인물만 꼬이지 않게 찾겠다. 이기 때문에 아 왕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 바로 아랫줄에 뵙고 청제한데 청제의 뜻 진짜 잘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청제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벌을 달라고 청함 이것을 우리는 청제라고 할 겁니다. 이 단어는 정말 자주 나오는 거.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나올 거고요. 자, 그 바로 아랫줄을 보시면 임금이 경이라고 얘기하는 지칭하는 표현이 보여요. 임금이 신하에게 지칭을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신하인 네가 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가 라는 뜻이야. 근데 너가 그러는 것보다는 경이라고 지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아랫줄인가요? 자, 그 경으로부터 두 줄 내려오면 돈수사제라고 할 때 돈수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이 돈수는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돈수사제는 그러니까 머리를 땅에 닿도록 막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는 거겠죠. 이런 표현 당연히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겠지. 그래서 돈수라는 단어는 돈수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른 단어를 붙여서
나오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줄 나오면 만사무석 있네요. 자, 만사무석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한자성어야. 너희 가는 오해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한자성어가 옛날에는 고전산문에서 대놓고 한자성어를 물어보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질문을 했어요. 그건 이제 쉽게 문제 낼 때, 촌스럽게 문제 낼 때의 얘기였고, 요즘은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자성어는 알아야 고전 시가도 그렇고 고전 소설도 그렇고 해석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거든. 그런 단어들 제가 한자성어 나온다고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것만 얘기해 줄 거야. 자, 만사무석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표현이고요. 보통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사오나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로부터 5줄, 4줄 정도 내려오시면 천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하늘에 아는 얼굴 안자, 하늘의 얼굴이요. 다른 말로 용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임금의 얼굴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임금의 얼굴 얘기할 때 용자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지? 요거 알아두시고 바로 아랫줄입니다. 자, 대경 나오네요. 자, 대경은 정말 뭐 모르지 않지. 사실 우리 고3 정도 이제 고3에 올라왔어요 하는 학생들이 대경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지겨울 정도 나오니까. 자, 대경 크게 놀라 놀랄 경자거든요. 크게 놀라서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나와. 대경 왈 크게 놀라서 왈 말하기를 뭐 이렇게 그냥 매번 나오는 것들이야. 대경 말고 얘들아 또 이런 표현 있죠. 대희 대희는 희 기쁠 있자 크게 기뻐하며 자 대로 나오죠. 대로 노할 노자 크게 노하여서 요런 표현 알아두시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자, 그 아래로 대경으로부터 3줄 내려오니까 주왈 있네요. 주왈. 보통 임금님한테 말을 올릴 때, 임금님한테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말할 때는 왈이라는 표현 쓰지만 임금에게 말을 올릴 때라고 할 때는 주왈이라고 하니까 임금께 아뢰다, 아뢰이라고 할 때 주왈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로부터 2줄 내려오니까 경업이 대로하여 크게 노하여 나오네요. 이렇게 자주 나올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지문 넘어갑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경업이 사은하여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매번 나오는 거지 은혜에 감사하여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뭐 이럴 때 사은하여 뭐 꼭 임금이 아니어도 자, 그 아래에 매복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매복은 보통 전쟁 치르는 영웅소설 같은 경우에 매복했다가 이런 표현을 많이 나오거든. 어쨌든 숨어 있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 전쟁에 잘 나오니까 단어 기억하시고요. 자, 그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라지의 끝으로부터 2, 4, 6줄 내려오시면 수말을 이르시니 자, 수말 일에 어떤 사건이나 일에 머리수 꼬리 말자, 끝 말자. 그러니까 처음과 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말을 말해준다는 건 일의 처음과 끝, 이야기의 쭉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다 이야기해 줬어요. 라고 할 때 하는 표현이라서 꼭 기억하시고 자, 3줄 내려오십니다. 명일에라고 하는 명일이 내일이야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줄거리 파악하는데 크게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 지문을 쭉 내려옵니다. 맨 아래서부터 2, 4, 6, 8 정도 올라가시면 저 끝부분으로 경업을 모해한 일을 승복하거늘 할 때 모해가 나와요. 자, 고전에서 모해, 모함, 뭐 살짝 다르다고 할지라도 남을 꼬여서 어려운 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에 들게 하다 혹은 어려운 일에 들게 해서 해를 끼치다 뭐 이렇게 살짝 다르다 할지라도 그냥 같은 것으로 보시고 모함하다 정도는 알잖아. 보통 나쁜 사람들 간신이 나오거나 할 때 모해하다, 모함하다 요 정도의 단어는 꼭 기억을 한다. 자, 이 정도가 기억을 하셨습니까? 이거 외에 정말 어려운 단어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려워? 그러면 주석 줘요. 주석 첫 번째 부촉 나오지만 이렇게 모르는 건 줍니다. 근데 주석에도 안 나오고 선생님한테 배운 그 뻔한 어휘에도 없어요 이러시면 그냥 그건 자주 나오지 않을 뿐인 거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면 생략하고 넘어가도 줄거리 해석이 그렇게 뭐가 나지 않거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내가 하라는 거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어찌됐든 이 단어는 애초에 제가 지금 써줬지만
너희는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기억 안 나시면 본인이 썼던 거 확인해 가면서 빠르게 줄거리를 읽으시고 자, 다시 정리하자. 자, 읽으실 때 저 자신 있어요 하면 새로운 인물 표현 나올 때마다 박스 치면서 아, 그랬구나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새로운 표현을 읽으면서 하다가 뭔가 헷갈려. 이게 뭔가 예를 들면 관계라든가 이게 헷갈릴 것 같고 자기는 원래 자신이 없어 하면 알고 있지? 시험지 꼭대기든 아래쪽이든 에다가 인물 써가면서 아까 인물 관계도 그려준 것처럼 유색이 기억나죠? 얘하고 얘가 싸웠는데 얘가 얘를 오해를 했고 쓸 수 있지? 그거 앞부분 조금 하면 이야기가 흐름이 나와요. 됐지?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자, 항상 문제 풀기 전에는 보기를 읽고 지문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보기에 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얘는 줄거리는 아니지만 힌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 생각하시고 자 풀겠습니다. 자 문제가 세 문항밖에 되지 않지만 지문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5분 드려볼게요. 자 5분 준비하시고 자 진심을 다해서 자 정신 차리고 저 졸리십니까?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한번 출연해볼까? 출연이 뭐야? 나 뭐래니? 갑자기. 자,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세요. 얘들아, 나 보고 있다. 푸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 졸리면 깨워주세요.
자, 여기까지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해서 못 풀었어요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겁니다. 실상 3개의 문항이면 5분 안에는 풀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 본인이 잘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 들어갈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지문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건데 제가 우선은 지문 먼저 읽을까요? 자, 먼저 읽을까요? 자, 3번 먼저 풀려고 그랬더니 3번 먼저 풀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왜 3번 먼저 풀었냐면 보기 읽었어야 되거든요. 알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기가 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항상 보기를 통해 그 무엇이 됐든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보기를 읽고 그리고 지문을 읽어가면서 줄거리를 찾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 문제가 보시면 그래서 보기를 읽으려고 봤더니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보기 읽어야 되는 거. 자, 문제 풀 때는 항상 순서라든가 요령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푸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고 그래서 3번 같은 문제의 보기를 보니까 라지 A와 B니까 사실은 라지 A와 라지 B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1교시에서 이 라지 A와 B만 읽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에 먼저 보기를 보고 푸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보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기를 봐주시면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 앞에 식자층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좀 지식인들, 배운 층은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그러니 대역 김자점은 세모 인물이겠죠. 고전 소설에서 잘 들어 얘들아 중요한 겁니다. 자, 잘 들어. 고전 소설에서 그 동그라미 인물, 세모 인물 그러니까 긍정 인물과 부정 인물을 잘 나눠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부정 인물은 정말 부정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현대는 얘들아 약간은 부정적 인물이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악인일 때도 있지만 뭐 이런 거지만 고전은 그렇지 않거든. 그냥 아주 깔끔해요. 나쁘면 나쁜 놈, 좋으면 좋은 사람, 그냥 좋으면 와 많이 좋고 막 이렇게 딱 깔끔하기 때문에 김자점이 나쁜 애네. 우리는 뭐라도 힌트를 얻었을 거야. 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 라는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 경업이 주인공이거든요. 자, 이게 임장군전, 임경업전하고 같은 건데 뒤에 이건 지문 읽다 보면 경업이 누군지 나오겠습니다만 자, 몰랐으면 처음이라고 한다면 경업이 잡혔네요. 그치? 그러니까 안타깝네라고 하는 건 경업을 동그라미로 생각하고 있다. 그 뒤에 한편 편민측은요. 슬프다 임장군이요. 임경업이거든요. 임장군이요.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 자, 남의 손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임경업이 죽나 보네. 잡히고 죽나 보네요. 그리고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해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해안이 가엾지 않아요. 조회하고 나오다가 박살당해서 죽었나 보네요. 그리고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이며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모두 다 알아서 다 충신의 일을 본받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라지 A와 B를 보고 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라지 A와 B를 읽는 거죠. 어렵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까요? 라지 A는 경업이 사은하고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퇴걸, 궐을 나갈새 자점이 걸문 밖에 나와서 신복, 수십 명을 매복해 데리고 있다. 나쁜 놈이잖아. 경업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 난타하니 마구 때리니까 경업이 아무리 용맹한들 용맹하다라는 표현을 보건대 경업이 동그라미임을 맞죠.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손에 촌철이 없는지라. 촌철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무기요. 그게 없어요. 여러 번 맞아서 중상함에 중상이 됐고요. 자점이 용사들을 분부해서 경업을 옥에 가둬 군부로 가느라. 얘를 옥에 가뒀죠. 가뒀는데 라지 B를 볼게요. 경업이 자점에게 매를 많이 맞아서 천명이 진하게 내면 진은 다할진이라는 뜻이라서 천명이 다해서 분기 대발하다가 신음하다가 죽으니 그때가 48세고요. 어쩌고 하고 끝났네요. 그러니까 결국 죽었죠. 여러분들 말대로 자점 나쁜 놈 그리고 매복했다가 얘를 때려서 결국 옥에 가둬서 결국은 신음하다가 죽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자, 문제를 풀 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선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자, 3번 선지를 잠깐 봐주세요. 라지 B를 읽은 편민층은 죽은 부분이죠.
디귿을 통해서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운명론적, 그러니까 디귿을 읽으셔야죠. 자, 디귿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슬프다 임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 자, 남의 손에 죽으니 여기서의 남의 손은 당연히 자점일 테고요. 여기에 죽었지만 어찌 천운이 아니겠어요? 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것도 천운이죠. 자, 하늘의 운이죠. 자, 잊지 마세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해요. 자, 고전 소설에 혹은 시가에 하늘이 다 정해준 거야. 결국은 하늘이야. 하늘 때문이야. 그건 운명이야. 하늘이 정해준 일이야. 하늘의 운명이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운명론적인 사고 혹은 숙명론적인 사고관이 있다라고 할 거고요. 이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문에 이런 표현만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운명론적 사고가냐 라고 대답을 할 거고, 여기에도 천운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는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선지 볼 줄 아셔야 되고, 자, 운명론적이라는 거 계속 체크하시고요. 자, 4번 선지 읽을게요. 라지 A를 읽은 편민층은 뭐 어찌됐든 읽었어요. 라지 A를 읽은 편민층은 리을을 통해 리을을 읽겠습니다.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무사로 박살하니, 아우 나쁜 놈 진짜. 하지만 그 안이 가엾지 아니하리요. 여기서의 가엾은 박살하니 안 가엾겠어. 너무 불쌍해. 누가? 경업이요. 경업이 불쌍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뒤에 얘기하잖아. 이러한 충신을 만민이라도 모두 다 본받아서 깨닫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경업,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쁜 놈은 나쁜 놈, 세모 아주 깔끔해. 그럼 충신, 그러니까 경업,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아주 깔끔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아니 자점이 왜 가엾습니까? 경업이 가엾죠. 이렇게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데 4번 선지,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 자점을 연민을 느낄 수는 없죠. 가엾지 아니하리오. 누가? 경업이 가엾다는 뜻이겠죠. 맞았잖아. 그러니까 경업이 가엾다는 뜻이니까 주체를 바꾸어서 얘기하는 표현. 그의 행위는 여기선 자점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선지.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수능에서, 이거 수능이야 수기파야. 자, 수능에서 주체를 바꿔서 질문하는 표현들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우선 체크하시고, 자, 이제 우리는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문을 줄거리를 찾아야 1번과 2번. 사실은 1번 문제 한번 살짝 봐두실까요? 1번 문제가 어찌 보면 서술상 특징 문제예요. 이런 걸 서술상 특징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 줄거리가 있어야 여기에서 악인이 징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등등을 찾을 수 있기에 결국은 서술상 특징이지만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1번과 2번은 다 줄거리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제가 앞부분만, 매번 그렇지만 너희 다 읽은 부분에서 앞부분만 체크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점이 신복을 보내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옥에 가두니 경업이 옥에 갇혀 생각하되, 그러니까 경업을 가둔 거네요. 자, 여러분들은 자점 박스, 경업 박스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점이 그러니까 거짓 조서를 꾸민 것부터가 문제야. 그래서 경업을 옥에 가뒀어요. 경업이 옥에 갇혀 있죠. 갇혀 있고요. 중요한 건 거짓 조서를 꾸민 것부터가, 그리고 우리는 아까 보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면 구별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일을 모르고 구하지 아니하시하는고, 구하지 아니하시하는고 하면서 쥐와 번민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옥졸이, 자, 옥졸 박스. 중요한 인물 뭐 아니겠죠. 뭐 옥졸이 우리 보통 영화 보면 눈 뜨고 있니 얘들아? 눈 뜨고 있는 거지? 지금 오늘 사실 그거 하필이면 나 좀 한탄스러워. 하필이면 고전산문을 영상으로 찍는 바람에 고전산문이 제일 지루하잖아. 그래서 좋을 것 같은데 눈 뜨세요. 자, 옥졸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엑스트라 인이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박스 하세요. 자, 인물이 무엇이, 누가, 어떻게, 이게 질문이, 그게 줄거리라니까. 지문에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새로운 인물 나올 때마다 박스 버릇처럼 뭐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빼고 처음 지문 읽으면서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 박스. 옥절이 자점에 부촉, 자, 주석이 달렸으면 무조건 가서 눈으로 봅니다. 부탁한 거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물도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겠지. 경업이 더욱 하나더니 그러니까 얘가 목이 말라요 라고 하는데 자, 옥졸은 예로부터 부탁, 여기도 부촉이라고 나왔어요. 부촉을 받았기 때문에 경업한테 물도 주지 않아요. 목이 마르다고 하는데. 그러고 있지만 경업이 더욱 하나고 있는데 전옥 관원은 자 전옥의 관원이 어떤 관원의 명칭입니다만 그런 것들 모르면 그냥 전옥의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인물 박스. 강직한지라 경험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얘는 강직한 성격이네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경업을 얘 동그라미, 얘를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미 긍정적인 인물이고요.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얘기하죠.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자 경업을 보고 장군이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 임장군이 경업일 거고 자 장군을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해서 누명을 벗어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누명을 쓴 거예요. 그 누명이 자점 때문이에요. 자, 자점이 흉계를 끼면서 당신을 누명을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몰랐던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듣자 맞아 그제야 자점의 흉계인지를 알고요. 통분을 이기지 못해서 바로 몸을 날려서 옥문을 깨치고 옥문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지.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내가 뭘 잘못하기에 가뒀지? 하고 이제 참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 일이니까. 그래서 깨고 걸레에 들어가서 상을 뱉고 청제한데 자 상이 임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문 나오나요? 자 여기까지는 나오나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상을 여기다 써볼까요? 상을 뱉고 자기가 가서 청제한데 뜻풀이 있었죠? 쟤한테 벌을 주세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꼭 잘못해서라기보다 뒤에 읽어볼게. 상이 아니 경이 당신이 그러니까 경업 네가 말리 타고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난 반가움기가 끝이 없는데 무슨 일로 죄에다가 벌을 달래 청지하느냐 하니까 동수사제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신이 그러니까 신하인 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6줄 내려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뭐라고 한다 얘들아 요거 알아두셔야죠. 그동안의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걸 이렇게 3줄 4줄에 잘 요약하는 것을 우리는 요약적 제시라고 한다. 자 서술상 특징 문제 물어볼 때 이런 거 잘 물어보는 거 알지? 긴 시간에 있었던 사건을 잘 압축해서 표현할 때 그래서 가다가 대명과 호황을 베고 원자녀 원수를 갖고 세중간에 이렇게 모셔오고 있는데 긴 이야기죠. 좀 빠르게 읽으시고 그래서 오늘 천안을 배우니 그러니까 임금님의 얼굴 임금님을 배우니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까 하니까 임금이 대경 놀라면서 아니 무슨 죄로 잡아온 거야 경업이 잡혔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임금 모르고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을 잡아온 거 하면서 자점을 데려와다가 물어보니까 자점이 또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자점과 함께한 자를 금부에 가두고 경업은 물러가 쉬어라. 그러니까 임금은 누구 편? 경업 편인 거죠. 얘 가둬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도 이제 지문 넘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지에 의해서 근데도 그걸 못 참고 밖에서 기다렸다가 얘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뭐 이러면서 얘가 죽는 거잖아.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그치?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라지 A의 아래에 잠깐만 봐주시면 이때 대군이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지금 없었잖아. 대군이란 인물이. 그럼 새로운 인물이면 어쨌든 대군이라고 새로운 인물 체크 박스에 놓으시고 시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그 단어를 몰랐다면 그냥 시자에게 그냥 이렇게 새로운 표현은 박스. 시자가 누굴까? 누군가 얘가 임경업, 임장군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시자에게 물어보기를 임장군이 입성하였느냐? 지금 어디 있느뇨?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임장군이겠죠? 이 정도는 이제 찾아야 하고 그러니까 시자가 소인은 모르나이다 라고 하니까 얘가 바삐 입거를 해서 거처를 부르니까 상이 수마를 이뤄주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자기가 경업한테 들은 일이 있잖아. 얘가 그랬어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한 수말을 상이 이렇게 표시할까요? 일러주죠. 그러니까 일의 처음과 끝을 쫙 얘기를 해주니까 아 자점은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중약 아래로 내려오세요. 5줄 내려옵니다. 이날 밤 한 꿈에 꿈은 항상 중요하죠. 자 꿈이 나오는 순간 잘 들어 얘들아 나 이제 또 속벽 한번 칠까? 아우 나 이쯤 되면 왜냐면 지금 4교시째잖아. 알죠? 4교시째 졸린 거.
눈 뜨자. 자, 맨 마지막에 이날 밤 꿈을 얻으니 경업이 나와서 주알. 꿈은요, 항상 문제의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잘 보시면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심을 품어 거의 일이 그렇게 되었사오니 군문하소서라고 하니까 상이 놀라 깨달으니 경업이 앞에 있는 듯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날이 밝음에 자점을 군문하니까 자점이 자복 자백을 해서 그래서 모해한 일을 승복하니까 삼족을 다 거리에서 죽여라 라고 하고 그러니까 꿈의 얘기를 듣고 승복을 받아냈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지? 이런 게 줄거리고 순서야. 별다른 게 있어.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읽으셨다면 예를 들어 2번 먼저 할게요. 자, 2번에 예를 들면 어디 있냐면 4번, 5번이죠. 상이 꿈에 나타난 경업의 발언 이후 자점의 자복을 받아낸 거 맞죠? 지문 줄거리 그대로. 그러니까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이 줄거리가 얼마나 그냥 있는 그대로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2번에 1번. 경업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거짓 조서 때문에 자점의 흉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옥에 갇히고 나서 물도 못 먹고 있다가 얘가 말해줘서 그제야 자점의 흉계인 것을 알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1번 틀렸어요. 자, 2번 들어갑니다. 옥졸은 자점의 부탁을 받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 한 게 아니고 물을 안 줬죠. 그럼 줄거리 옥졸하고 상이 만나는 것도 없어요. 자, 3번. 대구는 자점을 의심하여서 경업에게 아니요.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얘한테 물어봤고 그 다음 얘한테 물어봤죠. 미안해. 어우, 나 옛날 시대였으면 나 죽었다 이제. 큰일 날 뻔했다. 상한테 얘라고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다. 임금에게 물었죠. 미안해. 미안해가 아니라 실수. 자, 계속 갑니다. 우의정 20액은 경업이 아니요. 이 자점이. 요거는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중략 바로 아래에 있어요. 자, 라스트 1번입니다. 자, 이제 1번 좀만 힘내자. 자, 윗글의 대립구도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서술상 특징이에요. 자, 1번 선지 봐주세요. 대립구도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봐봐 얘들아. 어차피 칠판 봐주세요. 인물의 대립구도라고 하는 건 선한 인물, 나쁜 인물. 이런 게 대립 구도지 뭐. 결국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게 소설의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 뒤에 서사적인 흥미, 이 소설 줄거리의 이야기 흐름에 흥미를 느낀다는 건 당연히 따라 나오는 선지일 수밖에 없어요. 즉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거. 자, 2번 주인공 죽었죠? 죽은 것,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동그라미 인물이 죽었으니까 비극적인 거 맞죠? 3번, 대화는 있고요. 사건의 정황, 상하고의 대화 속에서 사건의 정황 이야기 있었고 4번, 악인의 횡포 징벌, 왜냐면 경업의 자식들, 경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작거리에서 자점의 삼족을 다 죽였거든요. 있어서 그건 결국 나쁜 놈은 죽임을 당하는 권선징악 맞죠?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인데 잘 들어. 너희가 얼핏 존다. 자, 이제 너희가 얼핏 지문을 1번, 2번, 3번, 4번 맞고 5번도 맞는 것 같아 라고 체크한 학생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적대자와의 뭔가 대결이잖아요. 는 맞지만 지략 대결이 아니고 머리를 쓰는 대결 아니에요. 두 번째, 주인공의 초월적 능력이 서로 대결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는 지략도 없지만 그리고 얘의 초월적 능력이라고 해봤자 온문 깨친 거밖에 없는데 그게 얘와 얘 머리 쓰는 대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딱히 초월적 능력을 보여준 게 없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결국 줄거리였잖아. 줄거리 속에서 찾아주는 내용이었던 거죠. 나중에 다시 줄거리를 빠르게 체크하고 인물 관계도 찾아가면 줄거리만 체크하시면 제일 쉬워요. 고전산문은. 자, 마지막. 정말 제일 쉬운지. 자, 마지막. 우리 교재의 마지막. 제일 쉬운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끝내볼까요? 자, 이거 제가 요 칠판은 지우는 건 따로 할 거고요. 시간을 뒷장을 넘기시면 페이지 어디냐면 38. 요것만 풀고. 요거 쉬워요. 요거 많이 어렵지 않아서 빠르게 얘만 체크하고 저 수업 끝낼 겁니다. 38페이지예요. 자, 문제 3문항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한 4분 드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요게 쉽지 않아서 저 5분 드릴게요. 자,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봐. 자, 줄거리. 인물 나오면 얘가 누구야 찾으셔야 돼요. 자, 시작하세요.
혹시 조는 친구 있으면 깨워주세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이제 줄거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보기를 먼저 본다. 자, 보기를 보니까 얘도 막 줄거리가 있진 않지만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저랑 잠깐 보겠습니다. 자, 최고 운전은요. 자, 잠깐 봐주시면
비범한 인물로서의 최치원을 형상화했고요. 그래서 원래 최치원이 실존 인물인 건 알지 얘들아? 뭐 요거는 나중에 요거 작품은 그냥 바로 갈게요. 문제 해결의 국면에서 치밀함과 기지와 담당함을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성격이고요. 문제 해결을 할 때 뭔가 기지가 있어. 그러니까 잘 영악하게 일을 꾸며내는 거지. 그리고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죠. 주인공 맞죠? 그런데 그 아래줄 그렇지만 완전히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신이한 능력, 자기의 능력도 발휘를 하고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와 국가의 과제를 직접 해결하는 그런 인물이랍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고 얘가 주인공이라는 것과 당연히 주인공 동그라미 인물을 체크를 하셨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야죠. 여기서 누군가를 속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속이는 게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우리는 기본을 알고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역시나 앞에 한 달락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승상 나업은 딸 하나가 있었고요. 제 예가 그러니까 뭐 재주라든가 어떤 기능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면 여기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 예술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당대에 빼어난 그러한 딸이 하나 있었죠. 자, 승상 나업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자, 표시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라고 표시하셨죠. 아이는 이 말을 듣고 헌옷으로 가 있고 이 말을 듣고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빼어난 딸이 있어 이 말을 듣고 오니까 애초에 목적이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 헌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속여서라고 했고요. 우리는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문을 읽어가면서 결국은 얘가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 주인공인 동그라미 인물일 것이다. 그러니 얘가 뭔가 딸을 보기 위해서 장사라고 속인 것이 그러니까 얘를 또 다른 장사로 속인 것이 속였다라고는 하지만 그 속임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이 딸을 좋아하게 만들고 물론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뭐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속여서 가서 거울 고치시오라고 외쳤어요. 소저는 이 말을 듣고 알고 있죠? 그렇죠. 뭔가 그 젊은 여성을 지칭할 때 우리는 소저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거울을 꺼내서 유모에게 주어서 보냈어요. 거울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울을 고쳐서 유모에게 줘서 이 유모가 거울을 주고 이 유모가 그거를 뭐 이 아이에게 가져가겠지. 뭔가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흐르는 거야. 소저는 유모 뒤를 따라 바깥문 안쪽까지 나가서 문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나 보고 싶었나 보지. 장사가 소저의 얼굴을 언뜻 보고 반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뛰어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반했어요. 이제 뭔가 작업을 하려면 뭐 가까이 있어야 뭐 결혼할 그 건덕지를 만들거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손에 쥐었던 거울을 일부러 고저는 그냥 촌스러워요. 일부러면 일부러인 겁니다. 일부러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마찬가지야. 장사라고 속인 것도 그렇고요. 얘가 일부러 이 거울을 깨뜨린 것도 어찌됐거나 이러한 기지를 발휘하기. 왜냐하면 반한 거거든. 위한 거야. 유모가 놀라서 화내며 때리자 이제 얘가 울면서 이제 때리면 뭐예요? 이미 깨졌는데 그러니까 저를 노비로 삼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승상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허락해서 승상은 얘가 거울을 깨뜨렸어 라는 뜻으로 해서 파경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파경로란 단어가 나오면 얘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경로가 이제 일을 맡겼더니 자, 두 줄 내려오세요. 하루는 천상의 선관들이 이미 선관은 그냥 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늘에 신선이 내려왔다는 거 우리는 보기를 알고 있잖아. 보기에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구나. 어쨌든 말을 얘가 잘 하는 거지.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자 선관들 밑으로 네 줄 내려옵니다. 승상 부인은 승상한테 당연히 부인이 있었는데 얘가 말을 잘 다루는 것을 보고요. 이걸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부분 얘기해 주는 이유 알지? 뒤에 안 읽을 거야. 자, 승상 부인이 이걸 되게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 말을 듣고 말을 잘하는 걸 보고 그리고 승상에게 말하죠. 파경노는 기이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마부일이나 천한 일 시키지 마세요 라고 해서 이제 마부일을 시키지 않고 나중에 꽃을 보는 일을 시킨다. 뭐 이러면서 줄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줄거리 어떻게 봤는지 보셨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얘가 같은 애야,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네, 나쁜 놈이 아니라 기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결국은 그래서 딸하고 연결이 되잖아. 뒤에 꽃대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셔야 자, 줄거리라는 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얘 쉬워서 지문 안 읽겠다는 뜻이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혹시라도 읽었는데 지문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2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2번에 1번이요.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은요,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그쵸? 요 거울을 보냈더니 얘가 따라 나갔다가 아이가 이 얼굴을 보고 반해서 이 표현을 썼거든요. 두 번째, 거울, 그리고 벽에 걸린 겨울은 파급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 벽에 걸린 거울이 굵은 글씨로 중략 부분의 줄거리 뒷부분에 있어요. 제가 안 읽었지만. 그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놀라서 얘가 소저가 놀라는데 걔가 얘였잖아. 얘. 꽃을 가지고 가서 주면서 그 거울에 비친 이가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줄거리잖아요. 뭐가 어려워?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깨트린 거울은 아이가 파격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깨트려서 저를 노비로 써주세요 라고 해서 파격노가 돼서 들어갔죠. 맞죠? 그리고 뒤에 파격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동한다고요? 화초가 말이잖아, 말을 잘 관리한 게 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얘는 기이한 사람이니까 이제 시키지 마세요, 일 시키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화초가 아니죠.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줄거리 체킹만 할 줄 안다면 굳이 3, 4, 5번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지금 2번이 명확하게 틀린 걸 찾았는데 그럼 2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바로 갑니다. 1번 같은 문제가 이제 딱 떨어지는 서술상 특집 문제야. 자, 지문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사건의 역전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현재에서 과거로 흐름이, 그러니까 시간이 역전 흘러야 되는데 이거 순서대로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간 역전 없었고요. 서술자 개입 없었습니다. 나중에 서술자 개입은 설명할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인물을 웃기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희화화 없었고 꿈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답은 4번 인물 간의 대화 나오고 사건 해결의 방안,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니까 반드시 사건 해결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잖아. 정답 4번이고요. 자, 3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번처럼 1번 선지 봐주세요. 아이가 헌옷으로 바꾸어 입고 그리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속이는 게 결국은 치밀한 면모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왜냐면 보기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보기에서 이게 무슨 신이야 능력이나 하늘의 초월적 존재의 도움입니까? 얘기할 게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최치원이 치밀한 면모, 기질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말먹이를 선관들이 보여준다는 거, 선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기에서 찾자면 결국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거,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죠.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랬을 때 5번을 보겠습니다. 자, 파격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한 장면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상이 이렇게 얘기했어. 잘 봐. 승상이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네가 만약에 이 시를 지어서 이걸 물건을 맞추면 마땅히 네 뜻을 이루어주고 너에게 승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비록 후한 상을 준다 한들 제가 어찌 시를 짓겠습니까? 상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저는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 과제를 저는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5번 선지 봅니다.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이 이거잖아, 얘들아. 요거.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죠. 이게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뭐 요거도 애매합니다만 보상을 준다 해도 전 능력이 없어요 라고 했지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뭐 어찌됐건 얘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맞는다 손 쳐도 스스로 국가과제를 해결하는 당당한 인물, 스스로 국가과제를 해결하려는 아니 저는 해결 못해요. 물론 얘들아 잘 들어. 물론 얘 해결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요 지문에만 안 나왔을 뿐이지 요 뒷부분으로 가면 얘가 결국은 해결을 합니다. 대신에 딸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해결을 하는데 우리는 안 나와 있는 지문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어찌됐든 국가과제를 해결하려는 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시를 지으려고 하는 저 보상 필요 없어요. 제가 시를 지어보겠습니다 해야지 저는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죠. 이게 줄거리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 소설을 전체를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알면 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미안해. 알면 빠르게 읽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러니까 도움은 되겠지.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지문을 못 읽는 게 아니고 요 지문 내에서의 줄거리라는 거 제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 이게 전부기 때문에 고전소설은 줄거리 파악만 하면 매우 쉽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얘들아 시간이 오버되겠다. 좀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수기파 2 다음 주부터는 난이도 높아가는 최신판으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얘들아 얼굴 보자. 직접 보자.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